그래서 요 값이 30대 30, 30으로 균등하게 나오면 좋고요. 여기서 5 이상 차이가 난다고 했을 때 차이가 나면 문제가 있는 것이고, 예를 들어서 이완이 35점 휴식입니다. 주의가 20점 그리고 집중이 30점이다 할 것 같으면, 이완하고 주의가 10이 차이가 있죠. 그러면 주의가 20이면 주의력을 더 향상시킬 수 있는 훈련을 해줘야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측정한 값의 의미가 있는 것이고, 이것이 균형을 이루게 되면 자기 조절력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 자기 조절력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인간이 지성에 의해서 자신을 컨트롤하고 조절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서 마음 항상성이 회복이 되었다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건강적 측면을 신체적 안녕과 심리적 안녕으로 이렇게 나눠서 그 인과무용에서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 심리적 안정감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 건강이라고 하는 종속 변수에 대한 측정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설문조사를 통해서 조사를 하는데, 자기 수용, 자율성, 대인관계, 환경지배력, 개인성장, 삶의 목적, 이 6가지가 어느 정도 수준에 있느냐에 따라서 이것이 이제 숫자로 나옵니다. 심리적 안정감이 어느 정도 확보가 확립이 되었느냐를 살펴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행복지수는 얼마큼 행복하냐를 이제 조사할 수 있는 그 공식이 되겠습니다. P는 이것은 퍼스널입니다. 개인의 퍼스널리티, 인생관, 적응력, 유연성 등 개인적 특성을 의미하는데, 이것은 대부분 타고나는 그러한 성향이 강하고 환경적인 영향을 또 받기도 하지만은 타고나는 성향이 매우 강합니다. 그 다음에 요거 2는 환경을 의미하는 겁니다. 생존 조건, 건강, 돈, 인간관계 등 살아남는 데 필요한 그런 환경 조건이 되겠고요. H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그 고차원에 대한 그 선택적 의지를 의미하는 겁니다. 그래서 야망, 자존심, 기대, 유머 등 이런 것들에 대한 측정을 하는 것인데, 이 측정하는 것은 설문조사로 측정을 해서 얼마큼 행복하느냐 하는 것에 대한 숫자로 그 행복지수를 살펴볼 수 있는 그런 측정 방법이 되겠습니다. 자, 여기 있는 기태사항은 앞에서 잠깐 말씀드렸죠. 생년월일에 대한 거 말씀드렸고, 성별, 병력, 복약, 증상, 그리고 요구사항 등 말씀을 드렸고요. 자, 기타사항으로 요것은 이제 의료검사가 앞에 있었죠. 그 의료검사에서 나타날 수 있는 그 항상성, 기준점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래서 병원 의료검사에서 정상범위라고 하는 것은 항상성을 의미합니다. 항상성 범위를 의미하는 것이고, 요 간 기능에 대한 것은 AST, ALT, 감마 GTP, 총 빌루르빈, 이것을 측정하는데, 요 혈액 검사를 통해서 나타나는 요 값이 요 범위 안에 들어오면 정상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총 콜레스테롤 정상은 200, 1데시리터당 200mg, 경계는 200에서 239, 고콜레스테롤은 240 이상이 되겠습니다. HDL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우리가 일반적으로 할 때 좋은 콜레스테롤이다 이렇게 해가지고 나쁜 혈관 안에 있는 나쁜 콜레스테롤을 씻어내서 간으로 보내가지고 밖으로 배출을 시킨다, 뭐 이런 개념을 갖고 있는 좋은 콜레스테롤이라고 이제 이렇게 알려진 것이고, 남자는 40, 여자는 50 이상이면 정상. 요 LDL이라고 하는 것은 나쁜 콜레스테롤이다 이렇게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죠. 이것도 적정 수준은 100, 정상은 100에서 129, 경계 매우 높은 190 이상, 중성지방 이것은 150 이하, 고중성지방이면 200 이상, 정상 혈당은 공복시 정상이 100 이하, 100에서 126은 경계 수준, 120 이상은 높다고 이렇게 진단을 내리는 것이고요. 자, 그리고 요소 질소에 대한 것, 요산이 지나치게 많으면 7.0 이상이 되면 해당이 되겠죠. 남성, 여성은 6.0 이상, 통풍을 일으킬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혈압 120에서 80이 정상, 경계는 135에서 85, 고혈압은 140에서 90 이상으로 보고 있고, 비만은 정상이 18에서 22.9, 경계가 23에서 24.9, 비만 1단계, 2단계는 30 이상, 허리둘레 90하고 85 앞에서 말씀드렸죠. 자, 이 대사증후군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만병의 근원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이 아래 5가지 중에 3가지 이상 해당이 되면 대사증후군이라고 판정을 하는데, HDL이 남자는 40에서 여자는 50 이하이면 문제가 있는 것이고, 그리고 중성지방은 이제 150 이하여야 되고 이상이면 이제 문제로 되는 것이고, 허리둘레는 90 이상, 여자는 85 이상, 그리고 혈압은 130에 85 이상, 혈당은 이제 100 이하면 정상이죠. 그래서 100에서 126 사이면 경계치기 때문에 요러한 숫자를 놓고 봤을 때 이제 문제가 있는 것들이 3개 이상이면 이제 대사증후군으로 판단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지금까지 건강증진학의 모니터링 시스템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삶의 지표계통자라든가 심신 모니터링, 관측 변수 모형에 대해서도 살펴보았고요. 측정 도구 및 측정 기술도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건강증진학의 심신 상태 측정 기술에 대해서도 살펴보았고, 그리고 힐링 기술에 있어서 건강증진 융합 기술의 개요에 대해서 살펴보았고, 통속 원리에 대해서도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중의학의 음양오행 원리, 그래서 건강증진학의 기준점 관리를 하기 위한 여러가지 다양한 통속 원리에 대해서 공부를 했고요. 그리고 이것은 상생과 상극의 음양오행 균형 원리인데, 이것은 견제의 원리다. 그래서 균형과 조화를 이루면 에너지 흐름이 원활하게 이루어지고, 에너지 흐름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면 건강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조절하기 위하고 또 진단하기 위한 기법으로 12경락, 중의학에서 얘기하는 12경락에 대해서 살펴보았고, 특히 유주 방향에 대해서만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자극을 줘서 그 12경락의 음양오행을 조절하기 위한 오행혈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건강증진학에서 중의학의 활용 방법에 대해서 살펴보았고요. 그리고 실습으로 측정 기술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이상으로 제3강 건강증진학의 모니터링 시스템과 음양오행 원리, 그리고 실습으로는 측정 기술에 대해서 실습에 대한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